근데 코를 어떻게 그려볼까? 와 진짜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? 이건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물론 이거는 각도도 안 맞지만 진짜 코 막 이런 식으로 그려. 콧구멍이 갑자기 너무 커. 아무튼 좀 나빠. 아 머리카락 여기에서도 할 말이 많긴 하거든요. 얼굴 같은 거 그릴 때도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그냥 그림은 사실 다 파츠 나누듯이 그리면 수월한 것 같아요. 뭐 약간 쉼표 머리를 그리고 쉼표 그릴 땐 약간 이렇게 해서 꺾이는 거겠죠? 면이 이렇게 꺾여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위를 덮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머리카락 하나씩 조금 뭉텅이로 그릴 때도 있고 약간 방향이 계속 달라지잖아요. 머리카락 그릴 때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를 한다고 치고 하면은 똑같은 형태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면은 느낌이 안 사니까 아무래도 옆에 이런 다른 방향의 머리카락을 좀 추가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굵기를 좀 다르게 수정을 한다던가 이렇게 나누면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머리카락 또 얹어 약간 이런 선을 추가해 이러면 머리카락이 좀 나오죠. 선을 막 이렇게 추가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머리카락 같은 것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그리고 머리카락을 보통 그릴 때는 이렇게 머리가 있어. 외곽을 그릴 때 약간 이렇게 우아하고 다 똑같잖아요. 이렇게 되면 그림의 방향이.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씌워주고 한번 꺾어. 약간 이런 식이면 이걸 그냥 이 상태를 외우잖아요. 그러면 진짜 모든 그림의 머리카락은 좀 그리기 쉬워져. 이걸 외워두면 이런 느낌. 그래서 만약에 머리카락 같은 것도 본인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적용해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도 러프를 짤 수 있겠죠. 여기다가 뭐 나중에 뭐 스케치를 할 때는 막 이렇게 선이 추가돼. 얇은 머리카락 선 같은 거 그리고 막 위에다가 잔머리 같은 거 넣고 뭔지 아시죠? 아무튼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은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. 그리고 이게 그림도 펜마다 스타일이 다르게 선이 따지잖아요. 저는 필압을 별로 안 써요. 그냥 그걸 좀 좋아해서 얇은 느낌을 좋아해서 목의 위치를 모르겠다고요? 그거는 목이 너무 나무 토막처럼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고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. 약간 목이라는 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여자 목 같은 것도 약간 이렇게 휘거든요. 여자 목도 이렇게 휘고 남자 목은 더 꺾여. 약간 더 목젖도 있어 심지어. 이런 느낌? 귀가 있으면 그 안으로 일단 목이 들어와야 느낌이 좀 괜찮거든요. 목이 너무 막 약간 헐크같이 그런 캐릭터나 막 근육질 남자야. 그렇게 되면은 목이 아무래도 얼굴의 절반을 차지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이 귀 사이로 조금 이 공백을 좀 띄워놓고 이 사이로 이제 목이 좀 들어와요. 정면을 그리신다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여자의 경우에는 더 얇겠죠? 여자의 경우에는 약간 목이 더 얇아. 심지어 가녀리게. 왜냐면 데포르메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여자 데포르메가 약간 미소년은 얼굴이 일단 짧고 그렇잖아요. 좀 얼굴이 짧고 중안부도 짧고 머리가 좀 이제 이렇게 있고 하면은 목은 정말 얇게 그리시는 분도 있고 여자는 남자보다 더 들어가야 돼. 안으로 이렇게 목이. 귀 같은 것도 제가 이거를 진짜 그냥 금방 그려버리잖아요. 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려버린다. 이게 해부학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이게 또 모양이 있고 그래요. 근데 이거를 본인 스타일로 그냥 간편하게 이건 귀다 하는 정도로만 그리는 거라서 귀 같은 거는 한번 자기가 이렇게 난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그걸 그냥 외워버리면 아무 생각도 없이도 그냥 빠르게 그려지거든요. 그래서 귀는 본인이 그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스타일을 한번 열심히 외워서 그리면 그것도 좀 편합니다. 약간 아이홀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좀 그림을 그릴 때 올가미 툴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선을 움직일 때 올가미 툴이 진짜 편하거든요. 이 부위만 일정적으로 쓸 수 있고 그래가지고 올가미 툴을 정말 좋아합니다. 동공도 그리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냥 여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검은 눈동자 그려두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러프는 그냥 스케치를 뜨기 전에 어떻게 그려야겠다 정도로만 형태를 잡아놓는 게 좀 저는 그 정도로만 좀 쓰는 것 같고 눈 크기 잡는 거 그 중간에 잡아야죠. 커도 문제고 너무 작아도 문제죠 당연히. 그러면은 뭔가 애매한 그 핏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 같은 것도 눈 크기 잡을 때도 저도 이 눈을 잡을 때
처음에 이제 그릴 때는 눈이 막 크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. 비율상 이게.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는데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올가미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줄이죠. 얘를. 컨트롤 T를 해가지고. 그리고 이렇게 약간 섬세하게 그릴 때는 아무래도 화면을 좀 많이 확대를 하시잖아요.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떻게 그렸냐면 막 여기 막 이 픽셀까지 막 지워.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티가 안 나거든요. 이렇게 어차피 이 멀리서 보면 이게 있으나 마나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지우고 막 열심히 하고 다듬고 있으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. 왜냐면 그림은 멀리서 보니까. 확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확대를 별로 안 하는 게 그쪽으로 습관을 들여두면 좋습니다. 왜냐면 멀리서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. 그리고 이 턱 끝에서 이 목비끈이라고 해야 되나? 이 선이 나와요. 이게 막 냅다 귀 뒤에서 나오면 난 이거는 좀 잘못된 거고 이 선은 보통은 이 턱 끝이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. 코 그리는 방법도 진짜 많거든요. 그래서 콧구멍이 있는 스타일도 있고 없는 스타일도 있고 막 여기 콧대가 막 이렇게 나와서 콧대를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고 명암을 여기다 줄 수도 있고 여기다 줄 수도 있고 정면은 또 콧구멍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코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는 진짜 그래서 사실 코를 그릴 때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. 코를 정말 어떻게 그리지? 막 그림마다 이 잘 맞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그게 다 달라가지고 시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꿀팁? 그거는 본인이 좀 정하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리고 싶은 시선이 이 그림은 지금 저희를 보고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본인이 설정한 느낌으로 가려면 내가 막 다른 데로 보게 하고 싶어. 그럼 그냥 이거 눈동자 옮겨가지고 좀 바꾸기만 해도 벌써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. 근데 그러면 눈동자가 바뀌면서 눈 모양도 솔직히 조금 바뀌어야 돼요. 왜냐면 눈동자에 맞춰서 눈 모양이 좀 그 각도가 좀 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? 약간 거기에 맞게 그려놨기 때문에 눈동자가 좀 방향을 다르게 바꾸면 얘도 약간 뭐 조금 쪼그러든다던가 그래야 약간 비율이 좀 맞잖아요. 왜냐면 어색하니까 여기 막 눈 밑을 보고 싶어. 근데 눈을 너무 희번뜩 뜨고 있으면 또 어색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색한 게 많아. 그림은 정말 한 끗 차이로 정말 쉽게 어색해져요. 그래서 그림이 좀 어려운 것 같아. 이렇게 하고 눈동자가 너무 희번뜩한 것 같으니까 얘도 또 내려줘야 돼. 약간 눈을 내리깐 느낌으로 가려면 눈 모양도 살짝 바뀌어야겠죠. 이것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릴 건 아니지만 보여드리자면 이 눈 간격도 살짝 더 축소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눈이 좀 이렇게 좀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얘를 눈을 좀 닫아주자. 약간 이런 너무 희번뜩하면 좀 이상하니까. 시선에 따라서는 만약에 얘가 여기 밑을 보고 싶어 이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 같아요. 얘가 저희를 볼 때는 눈동자가 살짝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왜냐면 그냥 느낌상 좀 더 좋아. 콧대 높이. 맞아요. 코로 인해서 인상이 달라진다. 진짜 맞습니다.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, 코가. 근데 코를 어떻게 그려볼까? 와, 진짜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, 여러분? 이거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물론 이거는 각도도 안 맞지만 진짜 코 막 이런 식으로 그려. 콧구멍이 갑자기 너무 커. 아무튼 좀 나빠.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리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칠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명암이 또 이렇게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들어간다던가 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코의 입체감이 꼭 그 선을 그려서 생긴다기보다는 아까 콧대 질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꼭 콧대가 들어가야만 콧대가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. 이렇게 명암이 옆에 들어가면은 그런 식으로도 보여주기가 수월해가지고 채색할 때로 넘겨도 좋을 것 같아요. 콧대 같은 거는.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굵기 같은 거 차이를 주면 좋아요. 약간 선화를 그릴 때 뭐 부끄러운 걸 그리고 싶어. 근데 홍조를 그려야 돼. 근데 얘가 너무 진하면 너무 신경 쓰인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너무 튀어, 얘가. 그래서 조금 옅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좀 넘겨주려고 한 선화를 표현한다면 약간 그런 것도 좀 팁이 될 것 같아요. 인체가 딱딱해 보이는 건 크롭키밖에 방법이 없을까요? 그런 것 같아요.
저도 인체가 그렇게까지 막 부드럽게 안 가는 느낌이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약간 크로키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스스로 좀 판단을 했어요. 너무 크로키 하기 싫어서 약간 숙제하기 싫은 사람 마냥 눈을 감고 얘를 꼭 해야 되나? 약간 싶어가지고. 근데 개인적으로는 크로키를 해야 좀 흐름 같은 게 익혀지니까 저도 하기 싫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역동적인 거 같은 건 특히나 좀 크로키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크로키가 아니더라도 약간 근육 같은 거는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알아두면 정말 좋다. 사실 모르면 안 된다. 필수적으로 좀 그런 위치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둬야 그림의 느낌이 산다. 머리카락 결을 넣다 보면 양감을 해치는 것 같아요. 그거는 그러면 뭔가 작업 중에 스스로가 했던 그 설정이 조금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머리카락을 약간 파츠처럼 나눠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구조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어색하진 않거든요, 사실. 그래서 그거는 이 결 방향을 좀 잘못 넣고 있을 수도 있다. 뭔가 반대 방향에 넣고 있다던가. 좌우 반전을 제가 진짜 많이 하죠. 좌우 반전 많이 해주면 좋아요. 왜냐면 한 방향으로 계속 그리고 있었는데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한번 좌우 반전 하잖아? 그럼 진짜 진지하게 약간 에? 약간 이런 이게 뭐야? 약간 공포스러워져 막 갑자기. 그래서 좌우 반전을 많이 해주고선 그림을 그려줘야 내가 그리는 게 좀 어색하더라도 좌우 반전 안 했을 때보다는 좀 덜 어색하다. 이거 자켓 이렇게 구겨지시는 거 아세요? 인체 근육을 알아두면은 약간 방향이 이게 빠르게 주름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근육 공부하는 거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. 일단은 선을 대충 땄습니다, 여러분. 선맛 좋아해서 두껍게 써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묘사를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선맛 같은 거는 선화 스타일 설정 이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묘사를 덜게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. 왜냐면 묘사가 너무 과해지면은 들어가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복잡하게만 보일 수가 있거든요. 뭔가 화려하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약간 덜어도 그 정도가 약간 적당한 걸 수도 있어요. 본인이 너무 많이 덜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덜던 걸 수도 있어.